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2017년도 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기자기학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실 건데요.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애매했죠. 왜냐면 원통좌표계라는 조건을 줬고요. 좌표계가 원통입니다. 그리고 전류밀도 제2의 크기가 KR 제곱에다가 AG 성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암페어 법칙을 사용한 자개의 세기 H를 구해라 라고 하는 H라는 자개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전류 밀도가 먼저 나와 있고 자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11장에서 공부했던 맥스웰 제1방 정식 있죠. 나블라 크로스 H, 로테이션 H라고 하는 게 전류 밀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생각을 해야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류 밀도를 I라고도 쓰지만 J라고 쓰기도 한다 했죠. 그거를 가지고 착안을 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나블라 크로스 H를 하는데 좌표계는 뭐를 가지고 해라? 원통 좌표계를 가지고 해라. 근데 원통 좌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AX, AY, AG가 아니라 AR, A파이, AG 성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풀 때 나블라 크로스 H를 하려면 3x3 행렬을 쓰는 건 맞아요. 그래서 3x3 행렬을 쓸 건데 3x3 행렬을 쓸 겁니다. 3x3 행렬을 쓸 때요 방향 성분이 AR 성분, A파이 성분, AG 성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블라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라운드 XL 라운드 자리가 라운드 아래 라운드 자리로 바뀌고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자리로 바뀔 거고 라운드 Z의 라운드 자리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자개의 성분이 됐으니까 HR, 여기는 H파이, 여기는 HG라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통 좌표계는 파이 성분 앞에 R배, 파이 성분 앞에 R배, 전체 성분 앞에 R분의 1배가 들어간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이걸 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AJ 성분만 결과가 나왔으니 자 R분의 1배라는 건 일단 고정 하나 시켜놓을게요. R분의 1배라는 고정 하나 시켜놓고 AG 성분을 가지고 좌표계를 돌립니다. 가리고 오른쪽 돌리니까 라운드 아래 라운드,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여기가 HR, 여기는 아래 H파이 성분이 되더라. 그럼 이거 풀면 R분의 1배 나중에 할 거예요. H라고 써놓고 라운드 아래 라운드 RH 파이 성분이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하고 죄송합니다.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누가 돼야 돼? HR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파이 성분에 의한 편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없어지고 마지막에 몇 배를 한다고 했죠? R분의 1배. 이렇게 한 결과가 얼마였다는 거야? KR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AG 성분이니까 그렇다는 건 잘 보셔야 돼. AG 성분, A 성분 일단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RH 파이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가 KR의 제곱이고 거기에 얼마를 곱했던 거야? R분의 1을 곱하니까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 요건 상쇄가 되면서 여기는 몇 승으로 바뀌죠? 여기는 3승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써야 되는 시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운드 RH 파이 형태의 모양은 R분의 1 없애려고 뭘 썼어? KR의 몇 승과 같아진다? 3승과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라운드라고 하는 미분, 편미분 거 없애려면 양변에다가 뭐 해주시면 돼? 인테그랄 취해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인테그랄 이렇게 취할게요. 인테그랄 라운드를 D로 쓰겠습니다. DR에 DR, H파이, 또 DR. 요게 적분하는 거고 마찬가지 얘도 해야 되죠. 인테그랄 KR에 3승이라고 하는 녀석도 적분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얘는 R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뭐가 나와야 돼? R, H, 파이 성분은 요거 3승 적분하면 R에 대해서 M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1 그리고 R에 몇 승이 돼야 되는 거지? 4승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봐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4분의 1인데 요 K 있으니까 얘는 K로 들어간다 치고 그럼 R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면 H 파이 성분 자체는 4분의 KR에 몇 승이 돼야 되는 거야? 3승이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4분의 KR의 3승이라고 하고 있는 요 놈이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는 맞아. 원통좌표계가 나왔을 때에도 여기까지 가라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원통좌표계를 풀어라라는 것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미 전류미터 값을 주고 나서 우리한테 H 값이 얼만데 라고 물으니 H 파이 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KR 3승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이고 파이 성분이니까 방향 성분 쓰게 되면 누구 써야 돼요? A 파이 성분을 쓸 거다. 그럼 정답이 어디 있나 이거? 정답이 이거 방향까지 신경을 써야 되네. 방향 신경 안 쓰면 쌤들이 풀 수가 없으니까 H 파이 성분이에요. H 파이 성분. 그럼 파이 성분으로 나와 있는 게 1번 아니면 2번만 파이 성분이니까 맞는 게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1번 문제는 근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풀기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1번 문제가 있었고 2번을 볼 건데 얘 2번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2번도 보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정전 용량이 C제로인 그림과 같은 콘덴서에 정전 용량이 각도에 비례해서 변화한다고 한다. 이 콘덴서를 전압 V로 충전했을 때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크를 구해라. 결국 토크 T인데 사실 이 토크 T를 구할 때 뭐 토크 T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오면 에너지를 뭐 해줘서 미분해서 구하라는 개념의 문제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 T 나온 걸 그대로 쓸 거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세타도에 대한 정전 용량 공식이 어떻게 돼? C세타라고 하면 파이분의 세타의 C0. 요게 공식이죠. 그래서 에너지로 만들 거야. W라고 하는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배의 CV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배의 C 대신에 C세타 값 파이분의 세타 C0라고 하는 거 집어넣어주고 곱하기 V제곱. 모양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2파이분의 세타 C0 V제곱이라고 하는 저장되는 에너지 값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근데 토크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에너지를 뭐 한다고? 미분할 거라는 얘기죠. 에너지를 미분할 거기 때문에 얘를 프라임 미분합시다 라고 가정하면 누구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세타에 대한 거 구하는 거니까 세타 있으니까 D세타 분의 D라 쓰고 여기가 2파이 분의 C0 V제곱 세타 이렇게 빼도 되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2파이 분의 C0의 V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이 남게 되겠다라는 이거를 또 구하기가 힘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2파이분의 C0 V제곱이라고 하는 3번 1, 2번이 전부 다 쉽지 않았어요. 1번과 2번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는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네요.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3번은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10mm, 외부 도체의 내반지름이 20mm인 동축 케이블에서 내부 도체의 표면에 I가 흐르고 얇은 외부 도체의 반대 방향인 전류가 흐를 때 외부의 인덕턴스라고 하는 L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네요. 근데 L값을 구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동심 원통 도체잖아. 써놓을까? 동심 원통 도체. A가 짧은 거고요. B가 긴 경우예요. 이때 용량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ln에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L 쓸 수도 있습니다. 단위에 따라서 페럿을 쓸 거냐 페럿 미터를 쓸 거냐. 그럼 L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2파이 분의 입실론 대신에 누구? 뮤 그리고 ln 누구로? A분의 B. 근데 지금 문제는 용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였어요? 인덕턴스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시켜주시면 되지. 2파이 분의 뮤제로 값이 얼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ln A가 얼마로 나왔죠? 10mm로 나왔어요. 10mm. 그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B는 얼마야? 20mm.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하고 얘는 필요 없고. 얘가 2가 되겠네. ln 2. 계산기 눌러보시면 2번의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무한평면에 일정한 전류가 표면의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평면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과 2R만큼 떨어진 점과의 자개의 비를 구해라. 무한평면에서 자개라고 나온 건요. 그냥 우리 무한평면의 전개라는 거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자. 무한평판 전개가 얼마예요? 그냥 2배의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판에 대한 전개는 거리와 무관하니까 평판에 의한 자개 또한 거리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거예요. 평판에 무한평판에
의한 전개 및 자개는 누구랑 무관하다고요? 거리와는 무관합니다.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풀면 답이 될 거고 5번 어떤 공간의 비유전율 앞쪽에서 풀게요. 여기서 풀긴 좀 좁겠네요. 5번 문제는 어떤 공간의 비유전율이 2, 입실론 S가 2로 나와 있고 전이 V가 X분의 1 더하기 2XY의 제곱이라고 할 때 좌표 어디에서 2,1, 2에서 전함밀도 로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네요. 전이 주고 전함밀도 구하는 거 푸아송의 방정식이죠. 나블라 자승도트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V 푸아송의 방정식이니까 로우 V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나블라 자승도트 V의 입실론 제로가 될 거다. 그럼 마이너스 하나 붙여놓은 상태에서 나블라의 제곱은 라운드 X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Y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 더하기 라운드 G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이고 V가 이렇게 스칼라로 하나씩 들어간 후에 마무리 입실론 제로가 되죠. 그럼 결국 V라고 하는 걸 X에 대해서 2번 미분, Y에 대해서 2번 미분하는데 책에서도 한번 했었던 건데 X분의 1로 나온 거 그냥 미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얼마로 놔두고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두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V가 X분의 1 더하기 2X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쓴 식처럼 V는 X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2XY 제곱으로 두고 풀어도 똑같아요. 괜히 분수식 미분하면 또 미분 공식 알아야 되니까 요걸로 갑시다. X에 대해서 한 번만 미분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한 번만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2Y의 제곱 이렇게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이 되는데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의 X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한 번 미분이 되죠. 두 번 미분했을 때 그럼 요거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4XY가 될 거고요.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요 4X가 되는 거죠. 근데 Z는 성분이 없으니까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럼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X의 마이너스 3승에 마이너스 4X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해라? 입실론 제로를 곱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데 X값만 대입을 하면 되네요. 얼마로 집어넣어라? 2분의 1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보시면 부호 붙여놓고 비유전율도 있나? 비유전율도 얼마 나왔어? 2로 나왔네. 아우 되게 많이 넣으라고 하네. 그럼 비유전율 입실론 X까지 넣은 겁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X 자리에다가 얼마? 2분의 1 거기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에다가 X 대신에 얼마? 2분의 1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입실론 제로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2를 해주면 최종적인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본 결과가 얼마냐? 마이너스 318.6 정도 나왔대요. 318.6 숫자가요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숫자가 분수식 미분하는 문제까지는 있는데 이게 대입해서 숫자까지 바뀌는 경우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분수식으로 미분하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x분의 gx를 미분하게 되면 분모를 먼저 제곱을 하고 뭐 fx를 제곱을 하고 위에 거를 미분해서 밑에 거를 붙이고 마이너스 위에 거는 내비두고 밑에 거를 미분해서 붙이고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거보다 그냥 지수 미분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벌써 5문제 중에 한 3개 정도는 그렇게 평이한 문제들은 아니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은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가진 철심이 강한 평등 자개에 의해서 매추 몇 헤르츠? 60헤르츠로 자화할 경우에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구하는데 최적이 20의 세제곱센티미터에다가 자속밀도 BR이 5 웨버 퍼 제곱미터 자개 H는 2 암페어 턴 퍼 메타라고 나왔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구하라고 하는데 단위를 뭘로 구하라고 했죠? 와트.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력값. 와트의 단위는 전력이니까 전력 P 구하라는 얘기고 P는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하고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얘기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자리를 먼저 써볼까? 시간은 얼마로 쓰면 돼? 주파수가
나왔으니 60분의 1. 이게 주기죠? 주파수의 역수 주기 T, 세크가 되는 거니까 요거 쓰고 W라고 하는 2를 구할 건데요. 1은요.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만약에 강자성체에서 면적을 구할 수만 있으면 최적당 한 1이라고 했잖아. 줄 퍼 세제곱미터. 강자성체에서의 뭘 구하면 면적, 사이드를 구하게 되면 줄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최적당 에너지가 되니까 최적당 에너지 값을 구한다고 치면 돼요. 근데 그림이 비스듬히 누워있기는 해. 근데 그거를 반듯하게 세운다고 하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아실 거야. 그럼 면적 어떻게 구해야 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 곱하기 2 하면 얼마? 5 곱하기 2. 그거가 하나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비스듬히 누워있는 걸 세우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될 거고 BR의 위치가 어딘지 볼까? BR이 여기가 H. 그러면 요거 하나의 면적이 얼마? 5 곱하기 2, 10인 거죠. 전체는 4개니까 면적만 따지면 얼마야? 10에다가 4 곱해서 40 줄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나온다. 왜? 히스테리시스 루프에서 면적은 강자성체에 있어서 최적당 에너지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면적을 40으로 먼저 구해놨어요. 그럼 면적이 40이라고 해서 줄 퍼 세제곱미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줄이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줄이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요 40에다가 누구를 곱해줘야 돼? 20 최적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6승. 요거 풀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얼마쯤 나오냐? 4번에 정답이 있다고 합니다. 꼭 눌러보세요. 눌러보셔야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단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와트라는 단위는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맞고요. 전력은 정의식 자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한 1이니까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데 주파수를 줬다라는 건 주기 T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주파수 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역수를 쓴 거고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히스테리시스 루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최적당 에너지라는 거에 차관을 하면 면적 40제곱미터가 곧 40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고 최적이 주어졌으니 최적을 약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6번은 나머지 거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얘 7번도 잘 안 나오던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직각 코일이 나왔는데 직각 코일이라고 나왔네. 이 이름에다가 표시해 놔야 돼요. 자속 밀도 B가 0.05에 루트 2배의 AX 플러스 AY 라고 나와 있고 자기에 위치하고 있다. 코일에 5A가 전류가 흘러. 5A라는 전류가 흐를 때 Z축에서의 토크 T를 구해라. Z축에서 토크 T를 구하는 거고 그림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0.04 미터예요. 0.08 좌표축, X축, Y축, G축, 방향 이런 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토크 T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직각 코일에서의 토크 T 구하는 공식이 먼저 필요하죠. 직각 코일에서 토크 T를 구하는 녀석은 어떻게 구하죠? 그치? 면적 크로스 자속 밀도에다가 전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전류 몇 암페어를 곱해주면 돼? 5A를 곱하면 되는데 요거 S라는 면적을 먼저 구합시다. 첫 번째 S라는 면적을 구할 건데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가로가 0.04 세로가 0.08m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Y축에서 Z축을 감싼 거야. Y축에서 Z축을 감싸면 좌표는 X축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 AX 성분이라고 하는 면적이 만들어지죠. 그럼 2번 토크 T는 S라고 하는 0.04 크로스 0.08 거기에 방향이 AX 성분이었잖아요. 그럼 AX 성분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두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 전류에 해당하는 녀석이 얼마였어? 0.04 곱하기 자속 밀도가 먼저 필요하네. 자속 밀도 B를 얼마로 줬나? 0.05 써놨네 책에다가 0.05 루트 2분의 AX 플러스 AY 성분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크로스 얼마까지? 5까지. 왜 5는 뭐죠? 전류가 5A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봐봐. 면적을 먼저 구했어요. AX 성분 거 구했고 토크 T는 S 크로스 B의 I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크로스 계산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조금 편하게 그냥 스칼라처럼 계산을 해볼 거야. 계산을 하고 결과를 봐볼까? 결과가 얼마쯤 나오냐면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크기가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그럼 문제는 좌표축만 찾으면 돼요. 좌표축만. 좌표축을 어떻게 찾느냐? 크로스 계산을 할 때는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I 크로스 I면 0이고 그죠? I 크로스 J면 뭐가 되는 거였어? K가 되는 거였잖아. 로테이션 법칙. 근데 지금 봐봐. 요거 0.04 크로스 0.08 같은 경우에 좌표가 어디로 간다고 했었죠? AX축이에요. AX축이 되는 거니까 성분이 같은 AX 성분은 존재를 한다 안 한다? 없어진다는 거고 AY 성분 하나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AY 성분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가 어차피 자석 밀도가 AX 성분과 AY 성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같은 방향에 대한 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은 안 하고 AY 성분 것만 하는데 문제는 AY 성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거든. 책에도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 크로스 우리가 따지면 뭘 쓰는 거예요? K라고 하는 거. 근데 I가 뭐였어? AX 성분이고 J는 AY 성분이니까 방향은 어떤 성분이 될 거다? AG 성분이 될 거다. 그래서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게 어디 있나? 어디 있지? 4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방향까지 신경을 고려해야 돼요. 크로스 계산이니까 방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 지금 얘가 누구 성분이라고 했어요? 얘 앞에서 AX 성분이 되는데 그럼 AX 성분하고 AX 성분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AX하고 AY 성분이니까 AX 성분, AY 성분 크로스하면 방향이 뭐가 될 거다? AG가 될 거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8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번에는 8번은 문제가 그림과 같이 무한평면 도체 앞 A미터 거리에 점전화 Q쿨롱이 있다. 점 O에서 X미터인 점 P에 P점의 전하 밀도를 구해라. 전속 밀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림이 또 하나 존재를 하는데 여기 떨어진 거리가 얼마로 나온 거예요? A 이렇게 표시할게요. A라고 했고 여기에 전하 Q가 있다고 합니다. P점이 하나 있어요. P점. 여기를 P점이라고 합시다. 높이가 또 얼마라는 거야? X라고 하는 거예요. 자, 쌤 이게 있잖아. 문제에서 주면 그림과 같이 무한평면 도체 앞 A미터에 점전화 Q가 있다. 근데 점전화 Q를 보니까 Q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한평면 도체가 나오면 우리가 맨날 했던 게 있었죠. 영상분 전하라고 하는 누가 있다 그랬어? 마이너스 Q. A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Q가 있었고 전개 구하는 요령 기억나세요? 여기다가 단위전하 1쿨롱을 놓으면 플러스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 나오는 반발력 E1과 여기 마이너스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 나오는 흡입력 있으면 두 녀석을 합성한 방향이 얘고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E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 또한 누가 된다? 세타. 그러면 수직 성분까지니까 요거 괴리가 같아서 2배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전개 2를 구하려면 E1이라는 거에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라는 걸 해주고 E1에 2배를 해준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E1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값에 2배가 돼야지 밑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최종적인 E는 2배의 E1 곱하기 누구여야 한다?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다. 뭐 곱하기 따로 안 써도 됩니다. 그럼 E1 먼저 구하는 거지. 2 써주고 E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니? 그럼 4파이에 입실론 제로에 뭐 요만큼 떨어진 거리 R로 할게요. R의 제곱 분의 얼마? Q 쓰고 코사인 세타 얘도 세타니까 R분의 누구? A. 그럼 얘하고 얘는 일단 약분. 그럼 2파이 입실론 제로 R의 3승이 되는데 R의 3승이라고 하는 건 자 봐봐요. R은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누가 돼요? X의 제곱.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3승의 2분의 3승과 같고 위에는 A 곱하기 누가 있다? Q가 있다. 이게 전개예요. 접지무한 평판과 점전하에 의한 전개가 얘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맥스 값을 이게 D맥스 값 구하는 거야? D 구하는 거야? 아 그냥 D 구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 맥스 값은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개 2가 얘인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전속밀도 D는 2 곱하기 입실론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누구만 곱해주면 얘만 입실론 제로만 곱하면 누구로 바뀐다? D로 바뀐다.
결국 답으로 찾아야 되는 게 2파이분의 q a제곱 x제곱 4번 아니다. 2파이분의 q a제곱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이죠? 2번의 정답이 있다는 거죠. 접지무한 평판에서 전개만 구해갖고 d로 바꾸란 얘기인데 우리 책에서는 뭘 했었냐면 d를 구한 게 아니라 dmax 구했고 emax에다 입실론 제로 곱한 거였잖아요. 근데 모양을 d로만 구하라고 시킨 거예요. 9번 넘어가도록 하죠. 9번 문제는 유전율 입실론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 진공중을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진공중의 투자율이라고, 이거 뭐 따로 풀 것도 없네. 투자율 뮤는요, 진공중 투자율이면 4파이 곱하기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하라는 얘기죠. 답 4번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4번하고 똑같아져요. 10번 문제. 막대자석 위쪽에 동충도체 원판을 놓고, 이게 뭐예요? 패러데이의 원판 회전 실험이죠?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든대요. 전압이 생기지 않으면 전류가 안 생기는데, 패러데이 원판 회전 실험에서 전류가 안 생기고 기전력이 발생 안 하려면, 예를 들어서 팽이 모양의 원판을 두고 요 한쪽에다가 N극을 고정시켜서 자속의 일정함을 변화시키려고 얘를 회전시키는 거잖아. 회전 안 시키면 전압이 만들어지지 않죠. 왜? 여기에 자속의 변화가 일정할 거니까. 유기기전력 2는요, 마이너스 n dt분의 뭐라는 게 있어요? d파이.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때 만들어지는 2를 2분의 와바 a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었는데 지금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공식은 필요 없어도 개념은 알아야지. 자속의 변화가 생길 때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자속의 변화를 안 준다면 기전력이 안 생긴다. 기전력이 안 생기면 부하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같이 돌리면 되는 거야. 원판이랑 같이 돌리거나 아니면 원판을 멈춰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원판과 자석을 동시에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시킨다. 같이 돌린대요. 11번. 점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건 또 쉽죠. 점전하에서 전개는 그냥 9랑 똑같으니까 4파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라는 공식으로 1번 해주시면 되고. 12번. 유전율 투자율인 매질 속에서 전파 속도 구하래요. 속도도 공식이네요. 위상정수 베타분의 각 속도 오메가를 쓰는데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오메가 루트 LC 그럼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고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써도 좋다. 정답이 1번이 되네요.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은 전개가 2, 아이고 관계를 찾아라. 전속밀도 D, 유전율 나왔을 때. 그냥 이것도 공식인데요. 분극의 세기 P는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 2. 전속밀도로 표현하면 D에다가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분극률 이용하면 카이 곱하기 2 이런 것들. 그러면 전개했을 때 요거 전개하면 되죠? 얼마가 돼? D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D인데 전속밀도 D는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해서 D 빼기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를 P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에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14번 다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서로 결합하고 있는 두 코일 C1과 C2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C1, LC2라고 한다. 이 둘을 직렬로 연결해서 합성 인덕턴스 값을 얻은 후에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 크기를 M을 얻고자 한다. 직렬로 연결할 때 두 코일 간 자속이 서로 가해져서 보강이 된다라는 건 무슨 접속? 그렇지, 가동 접속이 되는 거고 합성 인덕턴스 값을 L1이래요. 이때 가동 접속일 때를 L1이라고 하래요. 서로 상쇄되는 상쇄? 이거 뭐예요? 그치, 차동이겠지. 그때를 뭘로 하라는 거야? L2겠지? 다음 중 알맞는 식을 구해라 라는 거야. 어쨌든 가동이 차동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가동일 때 식이 어떻게 돼? L1 플러스 L2 플러스 2배의 M이 되는 거고 차동일 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배의 M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가동일 때 결국 L1이 L2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거고요. 또 M이라는 거 구하라는 식이 있네요. 그럼 M 구하려면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빼! 두 개 빼면 없어지고 몇 M이 돼요? 4M이 결국 L1 마이너스 L2가 되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은 4분의 L1 빼기 L2로도 구할 수는 있다. 얘하고 L1하고 L2의 크기 중에서 L1이 크다라는 거. 몇 번입니까? 4번의 정답이 있네요.
우리가 책에서 연습했던 거는 뭐 가동이면 가동, 차동이면 차동 아예 줬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 걸 보니까 어려운 말로 보강, 상쇄 이런 걸 써놨어요. 15번 정전 용량이 C제로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이것의 극판에 평행으로 판 간격의 2분의 1인 두께인 유리판을 삽입했을 때의 정전 용량을 구해라. 원래 공기 콘덴서로 되어 있던 거에 판 간격 절반만큼 유리를 채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체가 공기 콘덴서였던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절반만큼을 유리를 채웠다. 그럼 여기 간격은 2분의 D, 여기 간격도 2분의 D, 공기니까 입실론 제로, 유리니까 제로에 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직렬이니까 합성 용량은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편하죠. D2의 입실론 1 더하기 D1의 입실론 2, 입실론 1, 2S. 물론 이제 바로 공식을 외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한번 풀어보려고. 그럼 여기 간격이요. D2라고 하는 건 절반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D. 입실론 1을 공기라고 생각합시다. 제로. 여기도 2분의 D. 그럼 여기는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 여기 입실론 제로, 제로의 S의 면적 S. 제로를 하나씩 약분을 하고 분모 분자의 2라는 숫자를 곱하면 D 더하기 D의 입실론 S분의 2배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 그래서 D분의 입실론 제로 S로 묶을 수가 있다.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누굽니까? 그렇지, C0. 그러면 1 플러스 입실론 S분의 2 입실론 S가 되고 분모 분자의 입실론 제로 S를 나누기도 해요. 나누면 C0에 입실론 S분의 1 더하기 1분의 2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뭐가 나왔나? 1 더하기 2C0라고 C0 나왔는데 하나 더 했네요. 얘는 1 더하기 뭐를 한 거냐면 자 보세요. 요 모양이랑 같은 거 아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던 거 기억하실라나? 얘를 이렇게 분수 표시하시고 순서 바꿀게요. 1 더하기 봐봐. 입실론 S분의 1분의 2C0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 입실론 S분의 1이라는 이 부분만 떼서 생각을 하면 여기는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라고 써도 어때요? 같죠?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니까 제로 제로 약분해서 S분의 1이 있는 거랑 같은 형태. 이것까지 찾았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어야 한다?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로 써 있는 게 몇 번이죠? 3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모양으로 안 주고 3번이나 모양을 꼬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책에서 했었던 거니까 이런 거는 맞춰야 돼. 16번째 문제. 벡터 포텐셜 A가 3의 x의 제곱에 y, ax 성분 더하기 2x의 ay 성분 빼기 z3승의 az 성분이다.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개의 세기. 근데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벡터 포텐셜 A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가 뭐로 나왔냐면 웨버 퍼 메타. 그리고 자개는 암페어 턴 퍼 암페어 퍼 메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자속 밀도 B를 찾는 방법 혹시 기억나시나? 뭐냐면 맥스웰 제1방정식은 나블라 크로스 H에서 전류 밀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맥스웰 제2방정식은 나블라 크로스 E를 해가지고 유기기전력, 패러데이, 뭐 노이만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H를 구하는데 이걸 하냐면 자속 밀도 B라는 걸 잠깐만 생각을 할게요. B가 면적 S분의 파이고 면적 S분의 자극이고 4파이 R의 제곱분의 자극이고 뮤 곱하기 뭐가 되기 때문에 H가 되기 때문에 H는 나중에 자속 밀도를 구하게 되면 자속 밀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었죠? 1, 2방정식 말고 로테이션 A가 뭐가 되니까 자속 밀도 B가 되니까 나블라 크로스 A가 자속 밀도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풀어볼까요? 나블라 크로스 A가 자속 밀도라고 하면 나블라라고 하는 건 라운드 X의 라운드, 라운드 Y의 라운드, 라운드 Z, 방향부터 써야지. 죄송합니다. AX, AY, AG, 라운드 X의 라운드, 라운드 Y의 라운드, 라운드 G의 라운드에다가 A 벡터가 3X의 제곱 Y,
여기가 2x 마이너스 z의 3승. 이거 풀란 얘기랑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풀어보죠. ax 성분으로 묶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x 성분으로 묶으면 라운드 y의 라운드 g의 라운드 2x 마이너스 z 3승 플러스 ay 성분으로 묶으면 라운드 z의 라운드 x의 라운드 마이너스 z 3승에 3x 제곱의 y 플러스 az 성분으로 묶으면 라운드 x의 라운드 y의 라운드 3x 제곱 y의 2x. 자, 라운드 y에 대해서 z3승을 미분할 수 없고 z도 미분은 안 되고요. 여기도 미분 안 되고 요거만 2가 되고 y에 대해서 할 수 있네. 여기만 가능하네. az 성분으로만 할 수 있는데 az 성분으로 하면 라운드 x에 라운드 2x 마이너스의 라운드 y에 라운드 3x 제곱 y가 되고 풀어보면 얼마야? 2 풀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여기에 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az 붙이란 얘기인데 여기 그냥 보겠습니다. 2 빼기 3x의 제곱에 az 성분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뭘 구한 거죠? 자속밀도 b 구한 거죠? 그럼 b에서 하나 더 가야 되네. h는 그죠? h지? 뮤분의 b가 되는 거니까 뮤분의 1 곱하기 b 대신에 2 빼기 3x 제곱에다가 방향성분 h 붙여주란 얘기죠. 해서 이걸 풀어낸 게 어딨냐? 3번.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축에 속하긴 하는데 앞에 있었던 것들에 비하면 계산은 조금 편하죠. 근데 아직 행렬이나 미분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 문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의 관계로 옳은 걸 찾아라. 자기저항 RM 외우신 분 계시죠? 뭔 소리? 길이에는 비례, 면적에는 반비례. 1번.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지네요. 18번. 그림과 같은 길이가 1m인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해라. 동심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도 공식이죠?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L 쓰면 페럿, L 떼버리면 페럿 퍼 미터. 3번. 19번. 철심이 든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선수는 500회에다가 평균 반지름이 10cm에다가 단면적 S가 10의 제곱cm, 비투자율이라는 뮤S는 4000. 환상 솔레노이드에 2A의 전류를 흘릴 때 철심 내 자속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속 파이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솔레노이드라고 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나왔네. 그럼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속 공식은 그치? L분의 뮤 SNI. 그럼 길이가 얼마인가 볼까? 길이가 평균 길이가 몇 cm로 나왔지? 평균 반지름은 10cm라고 나왔고요. 그럼 여기다가 10cm를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 그랬죠? 왜? 이건 길이고요. 요거를 2파이 누구로 써도 되니까 R. 그럼 평균 반지름이 10cm라고 나온 거는 요거 쓰란 얘기겠지. 2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뮤S 4000. 면적 S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센티미터여서 마이너스 4승. 권선수 N자리는 500, 전류 I자리는 2예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3번이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 평균 반지름이 나왔는지 평균 길이가 나왔는지. 이건 평균 반지름이야. 얘는 길이. 20번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얘도 라플라스 근사법 쓰긴 하는데 격자법 쓰라고 나왔네. 하나 둘 표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쌤 요게 설명이 좀 하려면 표가 있어야 되니까 4칸씩이요. 가운데 하나 나눠두고 둘 셋. 가운데 하나 나눠두고 둘 셋. 이래서 여기가 지금 100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에요. 근데 여기가 3번이고요. 여기가 3번
다음에 여기가 6번, 여기가 다시 3번, 여기가 4번, 뭐 여기가 2번, 여기가 1번, 여기가 5번, 여기가 4번, 여기는 2번 이런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은 정방형관 단면의 격자점 6의 전위를 반복법으로 구해라. 6이라고 하는 요 지점의 전위를 구해달라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반복전위법, 라플라스 근사법, 평균전위법이니까 V1번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왜? 양쪽 사이드에 다 있잖아. 그럼 요거는 V1번이라고 가정하면 얼마?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4로 나누면.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10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요거예요. 그럼 4분의 100이니까 얼마야? 4, 28에다가 2, 50, 25V.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25V. 여기가요, 쌤 25V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25V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유추를 하는데 V6라고 하는 6번을 바로 할 수 없어요. 6번에 대한 값들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는 거고 3번을 할 수는 있어요. 왜 3번을 할 수 있냐면 여기가 25죠. 여기가 25, 그럼 여기는 0이죠. 여기는 0이죠. 그럼 여기는 두 개의 평균일 거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0이죠. 그러면 V3라고 하는 건 4분의 1에다가 25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란 얘기지. 그럼 4, 7, 28, 4, 6, 24, 6점 얼마야? 6.25가 나온대요. 6.25. V3를 구한 게 6.25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또 얼마라고? 6.25. 자, 봐봐요, 이제 쌤. 25 구했고, 6.25 구했고, 여기도 3이니까 6.25죠. 그럼 V6 구할 수 있지. V6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나? 4분의 1배라고 써놓고 얘부터 쓰는 거야. 25 더하기 하나 더 있는 게 얼마? 6.25 더하기 또 하나 있는 게 얼마? 0 더하기 또 하나 있는 게 얼마? 똑같은 거니까 6.25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면 9.375 정도 나와서 2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예전에 잠깐 나왔었던 문제들인데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 평균전위법 이용하는 거는요, 사각형으로 봐도 되고요. 이게 귀퉁이에 있는 것도 똑같아. 어차피 얘하고 얘의 평균전위가 요 지점일 거고, 얘하고 얘의 평균전위가 요 지점일 거고, 얘하고 얘의 평균전위가 요 지점, 얘하고 얘의 평균전위 요 지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온 거 그대로 계산한 거나 요렇게 계산한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지금 뭐 17년도 이외의 문제들을 지금 한번 싹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유독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 고생들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되고 그러시면 한번 도전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문제하고 답이라도 외우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